자, 그럼 12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은 나열이라고 했죠. 자, 등차 수열도 나열이고요. 이제 뒤에 보게 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나열이고요. 시그마 나열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나열해서 가장 쉬운 풀이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고요. 공차가 5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안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읽어내는 것 중요한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론 그 개념과 관계되어 있는 중요 정보인 경우가 많아요. 그것과 문제에 주어진 특수한 정보 사이에 어떤 공통점을 반복되는 요소를 찾아내게 된다면 더더욱 여러분의 풀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공차가 5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건너가고 하면 그 간격이 5씩 벌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조건은 왜 있는 걸까? 24와 29로 모든 항이 정수인데 24, 29 이렇게 계단을 가게 되는 그런 수열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우는 아니구나 라고 해서 그 경우 분류에서 탈락시킬 수 있게 될 녀석이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24나 29는 밟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A21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을 차분히 나열해 보면서 일반항 합 등을 구해본 친구들에게는 매우 쉬운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가조건 볼게요. 자, 시그마의 뜻입니다. 시그마의 뜻대로 나열하면 돼요. 등차 수열의 뜻대로 그것을 나열하고 합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M 더하기 AM 플러스 1 더하기 AM 플러스 2 더하기 점점점 AEM 플러스 1. 자, 한 10개 정도의 항까지는 즐겁게 나열할 수 있어야 수열 점수가 좋습니다. 자, 이걸 잘 보게 되면 전체 홀수계의 항임을 알 수 있고요. 대칭성. 우리 둘 더한 것도 너와 우리 둘 더한 것도 너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겠구나. 그것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 중에서 2분의 A 플러스 L 곱하기 N 이 부분의 뜻이 되는 거고요. 등차 중앙이자 대칭점이자 평균입니다. 자, 요 녀석 곱하기 N개가 있다라는 것이 너의 의미였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 가운데 있는 게 뭐야? A, M 플러스 1이에요. 그게 몇 개 있어? 2m 플러스 1개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게 0보다 작아지려면요. 이건 개수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 너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가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평균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매우 간단한 의미까지 탄생했습니다. 자, 가조건 A, M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가운데 있는 그 녀석이 0보다 작기만 하다면 자연스럽게 그 합은 0보다 작아지게 된다.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녀석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음수인 걸 알았으니까 AM 플러스 1까지는 음수겠네. 이거 증가해 나가는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AM 보게 되면 너는 그대로 나오면 될 것이고 너는 AM 플러스 이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돼. 얘네 둘까지는 음수라 그랬어. 너도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여기까지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너에다가 공차만큼을 더해서 그 다음 것을 만든 것이므로 이 녀석은 AM 플러스 2가 될지 마이너스 AM 플러스 2가 될지 어느 경우인지를 모릅니다. 어느 경우인지를 모르면 둘 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적 추론이다. 자, 그래서 AM 구해보면 AM 플러스 1, AM 플러스 2 여기도 있지만 한번 나열해 봤어요. 등차 수열을 그 뜻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등차 수열의 뜻이고요. 자, 시그마의 뜻대로 나열했던 것처럼 등차 수열의 뜻대로 나열했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D 이렇게 될 텐데 그 D가 5잖아. 그럼 넌 뭐니? AM 플러스 1 빼기 5가 되고요. 넌 뭐니? AM 플러스 1 더하기 5가 되고요. 넌 그냥 AM 플러스 1 괜히 기분 좋으니까 한 번 더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 조건에서 이건 마이너스 뭐 붙이고 나와야 돼. 너도 마이너스 뭐 붙이고 나와야 돼. 왜? 네가 음수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으므로 그보다 5를 뺀 것은 자연히 음수이고 5를 더한 것은 양수인지 음수일지 아직 모르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의 경우로 분류해 주게 되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들에 의해서 어떤 경우가 내가 찾고자 하는 경우인지 발견될 거야.
아직 모르지. 아직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둘 중 어느 경우인지를 모르니까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둘 중 어느 경우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둘 다 해본다. 그럼 그 중 어느 경우인지를 알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이 수열 단원에서 4점짜리 문제를 맞추기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게요. 네가 양수였을 시를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너는 절대값 AM 어떻게 계산돼 주면 되냐? 마이너스 AM 플러스 1 플러스 5로 계산되어 주면 돼. 그 다음 AM 플러스 1의 절대값 너는 또 어떻게 계산되어 주냐? 마이너스 AM 플러스 1로 계산되어 주면 돼. 그 다음 너는 AM 플러스 2인데 너는 어떻게 계산되어 주면 되냐? AM 플러스 1 더하기 5. 그저 간단한 절대값 A가 있었을 때 쌤이 언제나 하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값 기호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분류다. 그 기준이 부호라고 이미 주어져 있는 경우 분류다. 지금 그래서 이 첫 번째를 먼저 해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이 녀석을 해보면 될 것이에요. 둘 중 어느 경우인지를 몰라요, 지금은. 근데 잠시 후에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수열이에요. 자, 이걸 다 더했을 때 13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없어지고 같이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AM 플러스 1이라는 녀석에다가 10을 더해준 것이 13보다 작아진다라는 것까지를 알 수 있었고요. 그래. 그럼 AM 플러스 1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야? AM 플러스 1이 3보다 작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아니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보다는 커져야 돼요. 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도 가능할지 모르므로 둘 다 해보도록 할게요. 음수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까지는 똑같고요. 이 부분이 반대로 구해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AM 플러스 1 더하기 5 마이너스 AM 플러스 1. 그 다음 이번에는 마이너스 AM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3AM 플러스 1 그리고 5 사라지고 나면 이것이 13보다 작다라는 것이므로 AM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AM 플러스 2라는 녀석이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가정했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AM 플러스 2, 즉 AM 플러스 1에다가 5를 더한 것이 어떻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건 제로보다 작아진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건 제로보다 작아진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A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상태여야 되는데, 잠깐만, A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 크면서 그런 정수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잖아. 얘는 벌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보면 돼요. AM 플러스 1이 음수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AM 플러스 1, 지금 가능한 것은 여기에서는 무엇밖에 없냐?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것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두 개밖에 없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5칸씩 가보면 되는, 5칸씩 더해 가다 보면 그 다음 항이 나오고 그 다음 항이 나오고 그 다음 항이 나올 텐데,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5를 더하면 4가 되잖아요. 5를 또 더하면 9가 되잖아요. 5를 또 더하면 14가 되고 19가 되고 24가 되고 29가 되고 안 돼. 그래서 나열을 한 번만 해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그 다음 항이 뭐 시간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그냥 해보아도 되겠습니다만, 수열의 매력은 나열이잖아요. 등차 수열의 매력 또한 이와 같은 나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등차 수열의 뜻대로 이걸 나열해보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학습 목표 안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씩 더해가는데 A21 어디로 갔니? 증발했어요. 이게 저 부분 처음에 보았을 때 공차, 간격입니다.
이렇게 나열해 보았을 때 간격과 똑같은 부등식을 발견했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거 아닌 것을 알아버렸으므로 이제는 am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됨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경우가 존재함으로 모른다라는 것이 그 여러 경우 중 저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바뀐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수열 시험 문제는 부지런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매 순간 내 눈앞에 있는 녀석을 바로 그 다음 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 수를 적어가면서 해도 괜찮으니까. 잘못 썼어요. 부지런히 나열을 한다. 가만히 있지 말고 부지런히 나열을 한다. 내 눈앞에 정보량이 쌓여가잖아요. 방금 전엔 나열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엔 나오네요. 뭐가 24보다 크고 29보다 작은 것이 나오네요. 얘는 못 나오네요. 이거 왜 알지? 내 눈앞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열해보기 전까지는 무엇이 맞는지, 어느 경우가 맞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A 21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M 플러스 17은 M 플러스 7은 21. 그럼 M의 값은 얼마야? 14가 정답이고. 자,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붙어 있는 n-1d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로부터 이 24, 29 사이에 들어가는 28까지 사이를 5라는 보폭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6계단을, 6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음수이고 보폭입니다. A1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걸음을 얼마간의 보폭으로 걸어갔냐라는 의미를 갖는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에 의해서 이렇게 4점짜리 중후반 문제로 출제되는 문제 이미 익숙할 거고요. 시즌 1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그림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도형 문제가 출제되는 거, 자, 이 도형에 대해서 중등 도형 올림피아드로 출제되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또한 교과서 개념 때문에 출제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체크해보고 가장 먼저 문제에서 발견해야 될 것, 바로 개념이에요.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 이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가 삼각함수의 학습 목표 3개 중 1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 그 자체로 활용할 수 있는 순간 있는지 발견하면 되고, 의미 발견하면 되고, 그리고 이것의 유도 과정까지를 공부해 두면 된다. 이것이 평가원의 상중하위 평가 기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EC의 길이가 5라고 주어져 있고 이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밑줄 긋고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값이 주어진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코사인 세타의 값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코사인 세타 루트 10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의 길이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색깔 펜을 꺼내서 빨간색으로는 코사인이라고 적혀 있는 것. 물론 이것을 사인, 탄젠트 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굳이 코사인이라고 주어진 이유가 있지 않겠니? 자, 그 다음 파란 색깔 펜을 꺼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거기에다가 역시 동그라미 혹은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루트 5루트 2라고 주어져 있는 건데, 자, 이걸 우리가 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에 외접원을 이용한 것이 있었다. 플러스 그 사인 법칙의 의미 및 공식 안에 외접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같이 읽어낼 수 있도록만 한다면 문제에서 코사인 법칙 및 사인 법칙을 어느 순서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그 길을 찾기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에 주어진 도형의 성질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수선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언제나 여러분이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 출제되기로 되어 있냐, 교과서.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냐, 당연히 그것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중심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문제풀이의 방향성을 찾아낼 수 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세타라는 녀석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길이도 알고 이것도 알잖아요. 일단 정보가 많아서 여기서 변의 길이를 좀 구하고 싶은데 그래서 평행사 변형이라는 정보를 이용하게 되네요. 평행선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둘이 지금처럼 평행선이기 때문에 엇각에 의해 여기에도 세타가 있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래, 외접원의 반지름에 의해 이 부분을 2R 사인 세타라고 구하면 되기 때문에 세타의 값에 대해서 코사인뿐만 아니라 사인 값을 구하고 싶어졌어요. 사인 법칙을 통해서 반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둘 제곱해가지고 더하면 1이 된다.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했다라고 해도 되고요. 루트 10분의 3이 되는 것 알고 있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삼각형을 하나 그려서 이것을 확인해 주셔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각삼각형이라는 녀석이 커져도 작아져도 빗변과 밑변, 빗변과 높이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닮음과 비슷한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다루는 요소가 삼각함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내용들 너와 함께 이용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R도 알고요. 사인 세타도 알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2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세타 루트 10분의 3 여기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자, 2, 5 둘 곱해주면 10이 되기 때문에 루트 1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3 루트 2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가 다시 2 루트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6루트 5가 된다 혹은 3루트 20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이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있어요. 자, 물론 이 반대 각의 크기는 코사인 네가 양수면 너는 음수가 되겠다 라고 해서 보각을 통해 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 코사인 값을 찾아서 이거 코사인 법칙으로 나머지 부분을 구하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 별표 치세요. 둔각이 나오는 이유는 유도 과정 때문입니다. 늘상 강조하던 이야기고요. 둔각 범위에 대해서는 코사인 값은 부호가 반대가 되고요. 사인 값은 부호가 그대로인데 이 예각뿐만 아니라 둔각 범위에서도 사인 법칙 및 코사인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밝히는 유도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자, 지금은 수선을 내려서 증명하는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각 범위냐 둔각 범위냐에 따라 예각일 때의 코사인 그리고 둔각일 때의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코사인 법칙이 똑같은 것이 나오게 되냐? 자, 수선을 내려서 증명하고 있는 여러분 교과서의 유도 과정이고요. 자, 이것은 이렇게 안쪽으로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추가적인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변의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 널 빼야 하고요. 여기서는 이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 널 더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한 식으로 이 변의 길이가 a 빼기 c 코사인 b라고 구해지므로 너 제곱 너 제곱 너가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라는 의미를 갖네요. 그것을 출제하겠다라고 평가 기준으로 만들어 놓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은 이 교과서 개념의 유도 과정을 빠짐없이 복습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발상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둔각 범위가 출제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코사인 법칙을 뭔가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해가지고 널 구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반대변을 알고 널 알고 이 옆에 있는 변을 몰라요.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땐 편한데 너랑 널 알 때 널 구하려면 2차 방정식이 복잡해져. 그럴 때에는 계산만 복잡한 게 아니라 이 유도 과정을 같이 떠올렸을 때 얻을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계산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유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둔각 범위 혹은 지금처럼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니라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니라 안 끼인 각이 주어져 있어요. 두 변 요걸 알고 있는데 이 각을 알아요. 이럴 시에는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두 장을 찾는 거야. 수선을 내려서 바깥에 여분의 직각삼각형을 찾는 거야. 둔각일 때는 이 바깥쪽에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 두 장을 발견한다라는 거. 그 다음 그 직각삼각형에서 무엇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 모두 삼각비네요. 그 다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네요. 자, 도형 문제에서는 어떤 발상을 떠올릴 수 있냐 없냐가 크리티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 것으로나 그 발상을 주기는 출제자도 부담스러워요. 그 발상은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야. 수선 내려보겠습니다. (10을) 알고 있어요. 코사인 사인 값을 다 알고 있어요. 이 길이가 루트 10분의 1 루트 10이에요. 이 길이가 루트 10분의 3 곱하면 3루트 10이에요. 여기에 있는 녀석과 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이것을 루트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우리 둘이 딱 곱하기 루트 2배의 관계에 있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굳이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45도임을 바로 알게 된다는 거야. 자, 다시 보겠습니다. 바깥에 여분의 직각삼각형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사인 코사인을 가지고 변의 길이를 구했잖아요. 코사인 법칙 둔각 범위 유도 과정 그 자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전체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잖아요. 전체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시 이용했다라고 해도 찾아지고요. 너 대 너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을 그냥 바로 삼각 B로 찾아도 됩니다. 수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을 찾아 주었을 때 얻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와 너는 같을 수밖에 없고요. 네가 3루트 10이라고 했고 네가 루트 10이니까 너는 원한다면 2루트 10인 거고 여기도 원한다면 2루트 10인 거고 하지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너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선이 나왔을 때 내외 분점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아요. 이 또한 유도과정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냥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떠올리면 좋을 발상 바로 내외분이라고 했어요. 왜? 내외분점 그 못생긴 공식 있잖아요. m 대 n 어쩌고 되어 있으면 m 플러스 n분의 어쩌고 그거의 기본 원리가 평행선에 의한 닮음이기 때문이야. 자, 그럼 이거랑 이거 평행선 얻각 아까 찾았잖아요. 닮음이라는 거예요. 이 삼각형 안에서도 동일한 변의 길이의 비율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니? 여기가 일단 수직이라고 되어 있어. 수선을 내렸을 때는 양쪽 직각삼각형을 다 이용할 수 있어. 그게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에서의 제일 중요한 발상이라고. 수선 뭘로? 직각삼각형 두 개라고. 사실 원래 그려져 있었던 이 직각삼각형 두 개를 통해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코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이 이용된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친구에겐 이것이 역시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 K 그런 거 필요 없네요. 너 45도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런 것도 안 해도 돼. 또 2루트 5예요. 1대 1대 루트 2면 충분하네요. 수선을 내렸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쪼개졌을 때 만들어지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관찰하는 것이 삼각비를 제일 먼저 관찰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위성이 있는 교과서적인 발상이고 사고 과정이다. 2루트 5고요. 얘가 6루트 5기 때문에 1대 3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런 삼각형과 이런 삼각형이 1대 3으로 닮아 있기 때문에 평행선에 의해서 내외분 증명 유도 과정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잠시만 살피면
너랑 네가 닮았기 때문에 빗변이 m 대 n이면 밑변도 m 대 n, 높이도 m 대 n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의 3분의 1입니다. 자, 이 두 장의 직각삼각형이 3분의 1로 줄었다라는 것을 가지고도 3분의 1 줄이고 3분의 1 줄이면 루트 10이 되고 3분의 1 줄이면 다시 이것은 3분의 루트 10이 되고 까지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만, 자, 이 문제의 주력 개념 복습해야 될 내용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이니까 이 보라색 삼각형을 통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수선이 이렇게 내려졌어. 그리고 문제 맨 처음에 주어졌었던 것이 소름 돋을 수 있어요. 좋은 문제입니다. 여기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었잖아. 수선 내리면 코사인 값과 사인 값에 의해서 변의 길이를 각각 찾는다. 두 장으로 나뉜 직각삼각형을 각각 관찰한다는데 코사인을 곱해서 사인을 곱해서 이 두 변의 길이를 각각 구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3분의 1에서 루트 10, 지금은 그냥 3분의 1에서 3분의 루트 10이라고 구할 수도 있는데 코사인을 곱해서 사인을 곱해서 구할 수도 있고 이 두 개의 변의 길이를 통해 이쪽 직각삼각형을 다시 관찰하는 것이 코사인 법칙이다. 45도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2분의 루트 2 곱해서 2분의 루트 2 곱해서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또 나올 수밖에 없음을 이용해도 되고요. 두 장의 직각삼각형을 각각 반으로 나누어서 찾았는데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구하라고 한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3분의 4 루트 10 높이 루트 10 정답은 3분의 20 찾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예각일 때 수선 내려서 이 직각삼각형을 삭제하는 것이 예각일 때의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이다. 반대쪽에서는 둔각일 때 이 부분의 직각삼각형을 추가해서 수선을 내려서 이 전체 삼각형에서의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것이 역시 코사인 법칙의 둔각 유도 과정이다. 둔각 범위 유도 과정, 예각 범위 유도 과정. 그리고 그것은 수선을 내렸을 때 얻어지는 직각삼각형에 대해 밑변과 높이를 구하는 것이다. 높이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넓이를 구하는 데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